자동차는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편리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한다면 그처럼 위험천만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우리 사회의 감시망이 강화됐습니다. 난폭, 보복운전의 백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익산에서 김제로 가는 국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갈 길이 바쁜지 앞차에 바짝 붙습니다. 왜 나한테 들고 기다리고 저 뒤에서부터. 느리게 달리는 앞차량을 향해 뒷차량이 경적음을 울립니다. 앞차량 운전자도 화가 났던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속력을 냅니다. 바로 옆 차선에는 25톤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운전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더니 앞서가던 차량 쪽으로 바짝 붙이며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앞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2차로로 핸들을 급히 꺾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순간 뒷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정없이 앞차량을 들이받고 섭니다. 이때 두 차량 옆에서 달리던 25톤 트럭이 도로에 멈춰선 차량을 보고 갓길로 핸들을 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순간 뒤이어 달려오는 5톤 트럭마저 사고난 승용 차량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제 차를 추월해서 이제 1, 2차로 나란히 달리면서 영화 속에서 왜 차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 옆에 옆면 막 펜다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 황당하더라고요. 야, 저게 진짜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잠깐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내 앞에서 먼저 차가 키브레이크 밟아버리니까 그 제 앞 그 뒤따르던 까만색 승용 그 QM이 그거 들이받고 받으면서 서버리니까 황당하죠. 그래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갓길로 피하고. 1차로에서 운행을 할 때는 최소한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 수시로 후방 상황을 살펴보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 차량이 급하게 주행을 해야 한다는 의사표시로 라이트 등을 켠다면은 2차로로 잠시 비켜줘서 양보해주는 배려의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는 서로 양보심이나 배려심이 부족해서 일어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쉼없이 경적을 울리고 이것도 모자라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 또 이에 질세라 양보는커녕 보복운전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다중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난폭과 보복운전을 한 2명의 승용차 운전자 모두를 사고의 책임을 물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김제 시내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 경계를 바퀴에 걸친 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앞 차량을 추월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차선을 모르고 진행하니까 뒤따라오신 분이 경계 누르고 상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가니까. 신호등 앞에 멈춰서자 검은색 차량 운전자 전모 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다가가며 전 씨를 차로 위협하더니 보닛에 매달고 달립니다. 전 씨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차에 꽉 매달립니다.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한 순간입니다. 주위도 어둡고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140m가량을 내달린 뒤 보닛에 매달렸던 전 씨를 내려놓고 달아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전 씨가
가해 차량의 번호를 기억한 덕에 다음날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운전자가 옆 차로를 달리던 트럭에게 경작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로 쪽에 트럭이 다가오더니 도로에 멈춰 섭니다. 신호에 대기하던 중 트럭 기사가 승용차 본닛에 올라와 욕설과 함께 거친 소리를 퍼붓습니다. 험악한 상황이 계속되자 차 안에서 꼼짝 못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그냥 차를 몰고 내달립니다. 그때 제가 그 옆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꼼짝도 못하고 차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운전자가 경정음을 몇 번 내긴 했는데 창문이나 차문을 안 열어주고 굉장히 공포감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무섭죠? 자기 차에 올라가서 욕설을 하고 막 뭐라도 부숴버릴 것 같은데. 승용차 운전자가 겁이 나니까 보복당한 현장에서 약 400m를 차로를 몰고 도망쳐 왔는데요. 그 트럭 기사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때 승용차 운전자는 겁에 질려 차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그냥 있었고 트럭 기사는 화가 안 풀렸는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트럭이 다가오자 신경이 쓰여 경적 소리를 낸 것이 발단이 된 사건. 트럭 기사 이 씨는 협박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양광호 씨는 2달 전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오후 5시 무렵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앞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시내버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자 다시 승용차가 2차선으로 차 앞부분을 밀어넣으면서 버스를 위협합니다. 다음 승강장에 도착해 양 씨가 흰색 승용차에게 다가가자 승용차는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아니 제가 화가 나서 내려서 따지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그런데 차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 달아나더라고요. 사람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기분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얼마 후 버스기사 양 씨는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진로를 변경하냐고. 그랬더니 무작정 욕부터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지게든지 그냥 뭐 계속 욕만 하고 하지만 어떡해요. 버스 운행 시간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 다시 올라탔죠 저는. 적반하장격으로 대래 욕설을 하고 대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버스 운행 스케줄 때문에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 승용차의 난폭 운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나서서 증언을 해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자고 해 난폭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승용차 운전자가 계속해서 버스기사 운전을 방해하는데 해도 넘어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자칫 잘못해서 버스가 사고라도 당하면 그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하니까 기사 양반이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기사 양반이 그 승객들의 생각에서 잘 참아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내 운전을 하다 보면 깜방이나 비상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무척대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 따라온 차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많은 시민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 경우에는 승객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는 서로 양보할 때 양보하고 배려할 때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난폭 운전으로 처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복운전은 앞서가다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쫓아와서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등이 주된 유형입니다. 차량은 형법상 흉기로 간주되고 있어 특수폭행과 협박, 손괴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난폭운전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험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또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역주행을 하며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는 행위와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올해 7월 28일 전까지는 입건될 경우에 벌점 40점으로 40일 면허 정지가 되고요. 구속될 시에는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까지 가볍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해왔다면 이제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기본인 양보운전을 통해 보복 난폭운전을 당하지도 하지도 않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여전히 도로 위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운전 경력 20년째인 이민호 씨는 열흘 전 택시기사에게 황당한 일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2차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택시가 3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순간냥 이제 나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 막 울리면서 상향등을 켰죠. 우회전한다고 막. 놀란 이 씨가 따졌지만 택시기사는 욕설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하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운 뒤 이 씨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차로 밀어버리는 듯 위협했습니다.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어린 놈 뭐 그런 욕을 하시면서 그냥 갑자기 머리를 막 잡고 머리로 막 받아버리시고 막 얼굴을 멱살 잡고 막 계속 끌고 다니셨어요. 그냥 저를 막 밀고 가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한참 저를 밀어버리셨어요. 그냥 차로 택시로. 이민호 씨는 이 사건으로 콧뼈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803명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진로 위반이 전체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순이었습니다. 특히 난폭운전 검거자 42.3%는 거칠게 운전한 이유로 긴급한 용무를 고받고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13.1%,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검거자도 10%에 달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고의 급제동, 급강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53.5%로 가장 많았고 차량으로 미는 행위가 16.8%, 진로방해 9.2%, 운전자 폭행이 6.2%의 순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 중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입니다. 그리고 경적음과 상향 등 사용 시비, 또 서행운전 시비, 그리고 끼어들기 시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단속을 해본 결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주 폭넓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까지도 난폭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차종에 상관없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난폭운전은 조급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보와 배려에 성숙된 운전 문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통환경이 복잡해지고 운전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도로의 주행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정체가 심해지는 반면에 운전자별로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주행 중에 짜증낼 만한 상황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면 이제 말이라도 해볼 텐데 자동차끼리는 대화수단이라는 게 크랙션이나 비상등, 방향지시 등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풀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난폭 운전 등으로 운전의 감정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 중 분노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족 지연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좀 참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과 협조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해결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노를 취하고 그것을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난폭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정규 교육 시간을 통해 운전의 기본 예절과 상대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복, 난폭운전 같이 운전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등 저학년 대상의 교육은 이들이 어른이 되어 운전하게 되었을 때 잠재된 안전 본능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화가 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손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난폭 운전자 대처법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간의 기본적 운전 예절 교육이 난폭 운전을 예방하고 보복 운전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조급함으로 운전한다면 운전자의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 보복 운전으로부터 멀어지려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차량의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고요. 방향지시 등과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도 난폭 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